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으로 향합니다. 북유럽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곳인데요. 먼저 도시의 중심인 시청 앞으로 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시청사인데요. 1905년에 완성된 고풍스러운 건물입니다. 100m가 넘는 코펜하겐에서 가장 높은 탑이 서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홀 바로 옆에는 옌스 올센의 천문 시계가 있습니다. 100년에 1000분의 1초밖에 오차가 생기지 않을 만큼 정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계의 부속들이 다 금색으로 돼 있어서 무척 화려하네요. 네, 그렇죠. 시청 앞 광장은 늘 시민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보행자 전용 도로인 스트레 거리가 시작되는데요. 코펜하겐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입니다. 덴마크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블록 회사가 있어서 곳곳에서 상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상점에서 아이들이 직접 블록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모양의 블록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미니 블록들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들도 보입니다. 워낙 이 장난감으로 유명하니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네, 덴마크에서 또 유명한 건 그릇입니다. 그렇죠. 이 덴마크 제품들 알아주죠. 거리에선 간식들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건 바나나 크레페인데요. 푸짐해 보이더라고요. 또 거리에 무명 예술가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건 뭐예요? 3명이 머리만 내밀고 저렇게 사람들 놀라게 하더라고요. 그러게 진짜 깜짝 놀라겠어요. 네,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또 거리의 악사도 흥겨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곳은 스트레 거리에 있는 분수광장입니다. 거리를 구경하다가 잠깐 쉬기에 좋은 곳이었는데요. 시원한 분수가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됩니다. 차도 없어서 여기서 그냥 편안히 쉬다가 즐기다가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원형탑으로 왔습니다. 17세기 중반 천체 관측소로 세운 건축물인데요. 천체 관측소로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합니다. 네. 안에는 계단이 아닌 나선형으로 이루어진 통로가 있습니다. 러시아 표트르 대제는 말을 타고 이곳을 단숨에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통로에는 중간중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시 화장실이고요. 밧줄과 공구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단만 올라가면 원형탑의 옥상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전망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코펜하겐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 지붕의 집들이 펼쳐져 있어서 아름다웠습니다. 여기도 붉은색 지붕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네요. 네, 이번에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24시간 운영돼서 편리했는데요. 네, 그거 좋네요. 도착한 곳은 티볼리 공원입니다. 19세기 중반 코펜하겐 시민들을 위해 왕가의 정원을 개조해 만든 곳입니다. 마침 무대에선 공연이 열렸는데요. 덴마크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분위기 좋아요. 네, 그렇죠. 시민들도 잔디밭에서 편안하게 감상했습니다. 공원에는 각종 놀이기구들도 있습니다. 야, 이런 거는 정말 아찔하겠어요. 네, 설립 취지에 맞게 누구라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엔 170년 전통의 식당도 있습니다. 가격은 좀 비쌌지만 음식은 아주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보르푸르의 교회로 왔습니다.
19세기 초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코펜하겐 대성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는 단순하고 깔끔했는데요. 이곳은 덴마크 국립교회로 국민들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라고 합니다. 네. 교회 양쪽 벽면에는 예수의 12제자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뭐랄까요? 굉장히 좀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의 교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코펜하겐 중심부에 있는 글립토테크 미술관으로 왔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맥주 회사의 2세가 자신의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 19세기 후반에 설립했다고 합니다. 안에는 온실인 겨울 정원이 있습니다. 미술관 둘러보다가 이런 곳에서 쉬라고 있는 곳이죠. 네, 미술관의 모든 건물과 연결돼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했습니다. 네. 안에는 고대 이집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망라해 총 1만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집트 전시실인가 봐요. 네, 이집트의 느낌이 물씬 풍기죠. 아, 이런 것들이 다 한 사람이 소장한 것이라니까 더욱더 놀랍네요. 네, 지하 전시실로 내려가니 거기엔 이집트의 미라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곳에서 본 것보다 오히려 잘 보존돼 있어서 상태가 좋더라고요. 덴마크에서 만난 이집트의 예술품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로마 시대 지중해 국가들의 고미술품이 전시돼 있는 곳입니다. 주로 두상이 많았는데요. 조각상에서 떨어져 나온 눈과 코, 귀 등이 따로 전시돼 있었습니다. 어머, 이것도 참 볼거리네요. 네, 이곳에선 덴마크 예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로 19세기 이후 덴마크 회화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풍경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이 있나요? 그렇게 양은 많지 않더라고요. 주로 목가적인 풍경을 다룬 작품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인상파 화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도 있었는데요. 드가의 무희 시리즈는 물론 르누아르의 작품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고갱의 작품이잖아요. 네로라 하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을 다 여기서 볼 수 있군요. 네, 그래서 미대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유명한 항구로 갑니다. 여기는 니하운 운하인데요. 운하를 따라 파스텔 톤의 목조 주택들이 늘어서 있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선원들이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즐기던 술집거리였던 이곳은 이제 코펜하겐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무명의 악사가 연주하는 아코디언 소리가 니하운 운하에 운치를 더합니다. 운하에는 다리가 많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면 이렇게 다리가 위로 올라가죠. 니하운에서 배를 빌려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지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면 재밌겠네요. 네, 배가 지나가면 다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운하의 모습도 그렇고요. 네덜란드와 비슷해요. 네, 운하 구경을 마치고 유명하다는 한 식당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그 한국에서 직접 예약을 했는데요. 아, 먼저 샴페인으로 시작합니다. 에피타이저는 물론 랍스타와 스테이크 같은 메인 요리와 후식까지 코스별로 정말 다양한 요리가 나오는데요. 가격은 좀 비쌌지만 맛도 분위기도 그만이었습니다. 무척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로젠보르 궁전으로 왔습니다. 붉은색 벽돌로 지은 네덜란드 르네상스 양식의 궁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네. 이 궁전은 17세기 초반 크리스티안 4세에 의해 완성됐다고 합니다.
왕이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함께 지냈던 보금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왕이 죽음을 맞이한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내부는 박물관으로 사용 중인데요. 역대 왕들이 소유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 여느 궁전들에 비하면요, 뭐 그렇게 화려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화려하긴 하지만. 네, 다소 소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전시실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왕실의 보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총과 칼, 투구와 갑옷 같은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왕이 타는 말의 안장입니다. 그릇 하나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왕실에서 쓰던 거라 그런지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게 이런 게 다 상하나 아주 귀한 소재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왕의 정원이라 불리는 로젠보르 궁전의 정원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조성됐는데요. 코펜하겐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휴식처라고 합니다. 궁 옆에는 왕립 군사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프레데릭 교회로 왔습니다. 19세기 말에 완성된 바로크 양식의 교회인데요. 대리석으로 지어져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대리석 교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단에는 큰 십자가만 서 있어서 웅장한 겉모습과 달리 단순하게 장식돼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대성당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돔 지붕은 로마의 산피에트로 대성당에서 영감을 얻어 지었다고 하는데요.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갔을 때 마침 오페라 축제 기간이라서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야외 무대에서 보시나 봐요. 네, 여기는 시장에 세운 야외 무대인데요. 시장처럼 시민들이 잘 모일 수 있는 데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좋네요. 시민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 내용도 정통 오페라가 아니라 좀 독특했습니다. 어떤 공연인지 궁금한데요. 어머, 그러니까 이 오페라 공연에 DJ도 출연하고 음악에 맞춰서 영상도 같이 보고 이런 건가 봐요. 네, 여러 가지 장르가 복합된 공연이라서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북유럽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공연들을 좀 볼 수 있더라고요. 네, 덕분에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말리안보르 궁전으로 왔습니다. 매일 정오에 유병 교대식이 열리는데요. 교대식을 보려고 시간 맞춰 왔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드디어 파란 제복을 입고 털모자를 쓴 유병들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아주 조용하게 진행이 되는데 날도 좀 더웠을 것 같은데 털모자 쓰느라 쉽지 않아요. 네, 다소 더운 그날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얼굴에 표정 변화도 없었는데요. 로젠보르 궁에서 시작한 행진은 이곳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광장 주위에는 4개의 로코코풍의 건물이 서 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덴마크 왕실의 거주지로 지금도 여왕과 그 가족이 살고 있죠. 그중 크리스티안 8세의 궁전은 박물관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왕실의 보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여왕인 마그레테 2세 여왕과 그 일가의 흔적도 만나볼 수 있고요. 19세기 후반부터 100년에 걸쳐 사용된 왕족의 침실과 서재 등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책상인데요. 한쪽에는 파이프가 모여 있습니다. 이걸 모으는 것도 좋아하셨나 봐요. 네, 그런가 봅니다. 여기는 크리스티안 10세의 방입니다.
서재가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크리스티안 10세는 책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는 왕실의 보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고가의 다이아몬드 액세서리와 화려한 팔찌도 있고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 훈장들도 있었습니다. 작지만 매력적인 도시 코펜하겐. 그곳으로 떠난 즐거운 여행을 여기서 끝마쳤습니다. 여기는 코펜하겐 중앙역입니다. 코펜하겐의 중심이 되는 곳인데요. 역 앞에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이곳이 녹색 도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로가 한산하네요. 네, 목적지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비가 비싸기 때문에 회수권을 사서 다니는 게 저렴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크리스티안보르 궁전입니다. 12세기 후반에 건설됐는데요.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해 현재 궁전은 20세기 초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네. 지하에는 처음 건설 당시 궁전의 모습을 간직한 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 이런 돌로 쌓았던 게 초창기 궁전의 흔적인가 봐요. 네, 초창기 궁전의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또 궁전의 역사도 알 수 있는데요. 궁전은 2차례나 큰 화재를 겪었고 그 후 재건과 증축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전은 이제 국회의사당과 여왕의 아련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궁전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왕실 행사 때 사용했던 응접실입니다. 여기는 총리의 도서관인데요. 지금도 총리가 이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궁전에는 리셉션 홀도 있습니다. 왕실의 큰 행사 때 이용하던 곳인데요. 이게 행사를 치를 때의 모습인가 봐요. 네, 여기는 여왕 부부가 이용하던 방이라고 하는데요. 궁전에서 덴마크 왕실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코펜하겐의 명소 니하운 운하로 왔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운하 투어를 하기로 했는데요. 운하 보트를 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드디어 배를 타고 코펜하겐을 둘러봅니다. 운하 주위로 18세기에 지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안데르센도 이곳에 살면서 동화를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쭉 이렇게 앉아있네요. 멀리 안데르센 동화의 주인공인 인어공주상도 보입니다. 전 뒷모습은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배 타고 즐기는 코펜하겐 색다르고 좋네요. 그렇죠. 바닷바람이 시원해서 더 좋았는데요. 이제 배는 크리스티안스하운 운하로 들어섭니다. 코펜하겐엔 운하가 많죠? 네, 운하가 많아서 상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왔죠. 운하 투어를 마치고 인어공주 상으로 왔습니다. 1913년에 설립돼 덴마크의 상징이 됐는데요. 인어공주상이 서울에 온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서울과 코펜하겐이 우호 협약을 체결해서 인어공주 상을 서울에 전시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만나게 될 듯합니다. 코펜하겐까지 못 간 서름은 이제 서울에서 좀 대신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처에는 계피온의 분수가 있습니다. 황소 4마리를 몰고 있는 여신상이 강렬한 인상을 전해주는데요. 시원하게 쏟아지는 분수가 더위를 식혀줍니다. 계피온은 어떤 여신이에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풍요의 여신으로 덴마크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덴마크 디자인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북유럽 디자인의 현재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덴마크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한스 웨그너의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가 열려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특히 의자에 심취해서 기능성과 신미성을 갖춘 의자들을 많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자들 낯이 익은데요. 이게 다 한스 웨그너의 작품들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작새 모양의 공작 의자가 대표적이죠. 요즘 또 북유럽 스타일의 가구, 또 인테리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면 참 좋을 만한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소재로 의자도 만드는군요. 또 덴마크 출신의 디자이너 야콥센과 헤닝센 등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공예와 산업 디자인 전시도 열렸는데요. 덴마크 현대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타자기인데요. 버튼이 좀 달라서 눈에 띕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의 가스레인지이고요. 이건 피아노인데요.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그러게요. 투명해요. 네. 출출해져서 식당으로 왔습니다. 뭘 먹을 수 있나요? 덴마크에선 대체로 깔끔한 양식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주문한 음식입니다. 스테이크랑 감자 아니에요? 네, 두툼한 쇠고기에 감자까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보다 맥주가 싸서 맥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아, 이게 좀 핑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멀리 가볼까 합니다. 공항으로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레고랜드로 갑니다. 비행기를 꼭 타고 가야 돼요? 기차가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비행기를 선택했는데요.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야 합니다.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기차도 비싸군요.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선 게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먼저 기념품 가게를 들어가 봤습니다. 장난감 블록으로 만든 열쇠고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념품과 블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직접 블록을 맞추며 놀 수도 있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나와 블록으로 만든 각종 미니어처가 전시된 미니랜드로 왔습니다. 이게 다 장난감 블록으로 만든 거죠? 네, 블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와, 그렇네요. 이렇게 보니까 미니어처는 미니어처인데요. 그렇죠. 여기는 공항을 표현한 곳입니다. 비행기들과 비행기 출입 통로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와, 비행기 날개도 들어가고요. 네, 실제 비행기처럼 이렇게 이동도 합니다. 여기는 니하온 운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만 옆에 없었다면은 멀리서 찍은 거라고 착각했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놨네요. 네,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운하에는 배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러게요. 운하 보트가 지나다니는 모습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미니어처가 작동을 멈추면 저렇게 직원이 나와서 수리도 하는데요. 꼭 소인국에 온 거인 같습니다. 참 잘 만들었네요. 네, 여기는 나사 우주 기지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로켓의 모습이 정말 그럴듯한데요. 거기다 연기까지 나오니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구칠 것 같습니다. 네. 심효섭 씨는 이곳을 참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워낙 사실적으로 표현해서요. 실제 장소와 미니어처를 좀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경을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돼지고기 립을 먹었는데요. 가격도 싸고 부드러운 게 맛있었습니다. 또 북유럽 물가가 비싸서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잘 드셨네요. 네. 이번에는 놀이기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야,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일반 놀이공원 같은 곳이에요? 네, 일반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는 물론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놀이기구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군요. 네, 아이들은 이곳에서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것처럼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른들도 그렇게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한가롭게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블록으로 만든 조스가 지나갑니다. 이 배 타고 이 물놀이, 물총 쏘고 하는 건가 봐요. 네, 배를 탄 사람들과 구경꾼들이 서로 물총을 쏘면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야, 굉장히
격렬한 싸움을 벌이시는데요. 놀이기구 중에 이게 제일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여름이라 그런지요. 물이랑 함께하는 그런 놀이가 많네요. 네, 물 만난 아이들은 더 신나게 뛰어놀더라고요. 마치 수영장에 온 것처럼 시원하게 놀 수가 있네요. 놀이기구의 대명사죠. 바이킹도 이렇게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도 빠질 수 없죠. 덕분에 저도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고향인 오덴세로 갑니다. 여기는 오덴세역 앞에 있는 왕립공원인데요. 드넓게 펼쳐진 잔디밭이 인상적입니다.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공원을 장식하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없어서 한적했습니다. 공원을 나와 도시의 중심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시청사 앞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곳이 바로 시청사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옆에는 성 크누트 교회가 있습니다. 13세기에 지은 고딕 양식의 교회인데요. 오덴세를 대표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황금색 제단입니다. 금색으로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안데르센이 견신례를 받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받은 구두를 소재로 그는 빨간 구두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안데르센과 관련이 있는 곳이었군요. 네, 교회 지하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교회에 소장된 악보와 성경책 등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오덴세에서 암살된 쿠누트 왕을 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쿠누트 왕의 유해가 안치돼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이 됐네요. 네, 그의 동생 베네딕트의 유해도 있죠. 시청 앞 광장은 조형물들로 장식돼 있습니다. 이거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더라고요. 미끄럼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광장에는 상점들이 많습니다. 그중 생선 가게가 있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다를 접하고 있는 곳인 만큼 다양한 해산물들이 있었습니다. 고기는 또 물론이고 싱싱해 보이는 해산물도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광장에는 또 식당들도 많았는데요. 저도 느지막이 브런치를 먹기 위해 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행 다니다 보면 이 끼니를 놓칠 때가 많죠. 네, 뭐 드셨어요? 간단하게 크레페와 요거트, 과일 등으로 아침 겸 점심을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거 설정해서 찍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데르센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여기는 안데르센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인데요. 그가 2살부터 14살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니 그가 만든 종이 공예 작품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이것들이 꼭 그 입체 카드 같은데요? 네,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을 만큼 훌륭한 솜씨들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재주가 참 많았군요. 네, 그렇죠. 안데르센은 좀 어려운 또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안데르센은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구두 수선하던 흔적이 남아있네요. 네, 여기는 그의 아버지가 구두 수리를 가업으로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데르센이 사용했던 침대이고요. 이건 벽난로인데요.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오덴세 최고의 명소인 안데르센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150여 편의 주옥 같은 동화를 남겨간 안데르센.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물건들과 쓴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가 즐겨 쓰던 모자고요. 이건 글을 썼던 잉크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기도 했죠. 이건 그가 여행을 다니며 여행지를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손재주가 무척 좋았었나 봐요. 네. 또 이건 가위 그림인데요.
인형극의 주인공을 가위로 오려서 만들었습니다. 다방면으로 참 재능도 많고 관심도 많았네요. 네, 놀랍죠? 네. 그는 동화를 쓰면서 영감을 얻기 위해 여행을 다녔는데요.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방문한 지역이 저렇게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가 쓴 책들도 전시돼 있는데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여름에는 박물관 앞에서 안데르센 동화를 극으로 만들어 상영합니다. 근데 마침 그게 끝났는지 동화 속 인물로 분장을 하고 사진 찍느라 분주하더라고요. 아, 저기 인어공주인가요? 네, 다들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은 안데르센 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잔디가 아름답게 깔려있는 이곳에는 안데르센의 동상이 서 있는데요. 이곳은 그의 작품 미오노리 새끼의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휴식처로도 사용되는 공간인가 봐요. 네, 거리에 사람을 별로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곳에 오니 많더라고요. 오덴세 시민들도 사랑하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공원에는 오덴세 강이 흐릅니다. 세탁부였던 안데르센 어머니가 빨래를 했던 곳으로 전해지는데요. 소박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이곳에서 안데르센의 진한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